한국의 국민성과 국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조선의 양반 계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온 신분제도의 잔재, 특히 양반 문화의 유산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높은 교육열과 치열한 경쟁, 학연과 지연, 학벌 중시 성향 등이 그 유산이며 현대 한국의 국민성, 정치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유교 국가였고 엄격한 신분제도를 기반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주요 신분계층으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이 존재했고 그중 양반은 지배계층으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고 토지 소유가 가능했습니다. 중인은 기술관, 의관, 역관 등 전문직에 종사하던 관리로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을 형성했습니다. 상민은 일반 백성으로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 생산활동에 종사했습니다. 과거 응시가 가능했지만 엄격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천민은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으로 노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법적으로는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들 신분은 세습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 예컨대 공신포상, 과거 합격, 특별한 공로 인정 등의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으며 반면 양반이라도 오랫동안 과거 합격자가 나오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하위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었고 특히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권력 싸움에서 패하는 경우 천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은 본래 문반과 무반, 즉 문관과 무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조정에 나아가 관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용어는 단순히 관직을 가진 사람을 넘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층이나 그들의 가문 전체를 지칭하는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양반은 조선 사회의 엄격한 신분 제도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며 정치적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우선권을 누렸고 경제적으로는 대부분 지주로서 넓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습니다. 관직에 나가면 녹봉을 받았고 군역 등 일반 양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혜택을 받았습니다. 봉건시대 최상위 신분이었음에도 서양의 귀족들이 지휘관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군인으로 전투에 앞장섰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양반은 각종 특권을 누리며 유교 경전을 학습하고 유학자로서의 소양을 닦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만의 족보를 통해 혈통을 관리하고 동성마을인 집성촌을 이루어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제사와 접빈객은 양반의 중요한 의무이자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행태였습니다. 양반 계급의 형성 과정은 고려 말부터 시작되어 조선 건국 후 확고히 정립되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문벌 귀족, 무신 귀족, 그리고 과거를 통해 성장한 신흥 사대부 등 다양한 세력이 지배층을 형성했습니다. 이들 중 특히 신흥 사대부는 성리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구했으며 이후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됩니다. 고려 말에는 권문세족이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백성을 수탈하면서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었고 이를 개혁하려는 신흥 사대부의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능력과 유교적 소양을 중시하는 관료제를 채택했습니다. 과거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고 문반과 무반 관료가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면서 이들을 포괄하는 양반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인 지배 계층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양반의 핵심 조건이었으며 3대에 걸쳐 관직에 오르지 못하면 양반 신분에서 탈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경국대전 같은 법전을 편찬하여 국가의 통치체제와 신분 질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반은 법적으로도 특권을 인정받는 확고한 지배 계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종 때인 1485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이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활용되었고 주요 형벌 유형으로는 태형, 장형, 도형, 유배형, 사형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태형은 곤장으로 엉덩이를 치는 최소한의 처벌이었고 장형은 곤장으로 허벅다리를 치고 노형은 일정 기간 노역을 시키며 유배형은 지방으로 추방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은 죄질이 가장 나쁜 죄수에게 목숨을 빼앗는 형벌이었습니다. 형벌의 적용에도 신분차별이 존재해서 양반은 곤장이나 도형을 면제해주고 천민은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명첩이나 납속책 등을 통해 돈을 받고 명목상의 관직이나 양반 신분을 파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에는 형식상 양반의 수는 급증했지만 실제 정치 권력은 소수 가문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에 양반은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층보다는 유학자로서
학문과 예절을 숭상하는 사족이라는 의미가 강해졌습니다. 조선 말기 고종 이후에는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반의 몰락이 시작되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고 법률체계도 근대화를 추진 서양의 법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양반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권위를 과시하며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첫째, 학문을 숭상하고 유교적 삶을 견지했습니다. 양반은 기본적으로 유학자로서 경전 학습과 시문 창작을 중시했으며 서원이나 향교에서 교육을 받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자 가래를 생활 규범으로 삼아 엄격한 유교적 의례, 즉 관운상제를 따랐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드러내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둘째, 생산 활동을 기피하고 유의 문화에 열중했습니다. 양반은 농사, 상업, 수공업 등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천시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경제 기반은 주로 토지 소유와 노비 노동력 그리고 관직에 따른 녹봉에 의존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외나 서화 감상, 음풍농월과 같은 유의를 즐겼습니다. 기생과의 교류, 풍류를 위한 여행 등도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셋째, 양반들은 족보와 가문을 중시했습니다. 족보는 양반의 혈통과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양반 신분을 증명하고 과거 급제자나 현관의 배출 여부에 따라 가문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문벌을 중시하여 양반끼리만 혼인하는 폐쇄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신분과 재산을 수호했습니다. 넷째, 권위의식을 갖고 특권을 남용했습니다. 양반은 자신들이 지배 계층이라는 강한 권위의식을 가졌으며 일반 백성에게는 위세를 부리거나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군역 면제, 형벌상의 특혜 등 여러 특권을 누렸으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특권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몰락한 양반이라 할지라도 양반이라는 명목상의 지위를 통해 백성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붕당 정치로 나라를 혼란과 침체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양반들 사이의 학문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붕당이 형성되어 치열한 정쟁을 벌였습니다. 겉으로는 학문적 순수성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권력 다툼으로 변질되어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도와 양반 계급의 행태를 긍정적 측면, 즉 순기능과 부정적 측면, 즉 역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 측면으로 첫째, 사회의 질서 유지와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 각 계층에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양반은 통치와 학문을, 상민은 생산을, 천민은 특정 노역을 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엄격한 신분 질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지하게 하여 급작스러운 사회 변동이나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양반이라는 특정 계층에게 과거 응시 자격과 관직 진출의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운영에 필요한 통치 엘리트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가 국가를 다스린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중앙정부와 지방관료를 구성함으로써 왕권을 중심으로 한중앙 집권적인 통치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셋째, 유교 이념을 확산시키고 도덕적 가치를 구현했습니다. 양반 계급은 유학, 특히 주자학을 통치 이념이자 생활 규범으로 삼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충효, 예의, 의리 등 유교적 도덕 가치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조하고 실천을 유도했습니다. 양반이 주도하는 유교 문화는 조선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에 큰 영향을 미쳐 문화적 동질성과 통일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반면 부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엄격한 신분제가 사회 활력을 저하시키고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혈통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시스템은 하위 계층에게 동기부여를 저해하고 좌절감을 안겨주었으며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켰습니다. 재능 있는 인재가 신분 때문에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양반 계급은 토지, 노비 등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관직을 통해 부와 권력을 대물림했습니다. 이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했습니다. 둘째, 양반들은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천시하고 기피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작료와 노비 노동력에 의존했는데 이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 구조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군역을 면제받거나 각종 세금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그 부담이 고스란히 상민 계층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지배층의 특권의식이 각종 부패를 불러왔습니다. 양반들은 자신들의 신분적 특권을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탈취하는 등 각종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반 행세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들의 권위의식은 때로 오만함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반들의 붕당 정치는 점차 당파 싸움으로 변질되어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력을 소모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넷째,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시대 변화에 역행하였습니다. 양반 계층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띄었습니다. 새로운 사상이나 기술, 문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부족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사회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배타적, 폐쇄적 행태는 일반 백성들과의 괴리를 심화시켰고 이는 민중의 불만을 쌓이게 하여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의 신분제도와 양반 계급은 국가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 유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활력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며 시대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멸망과 일제 식민지화가 무능한 왕조와 양반들의 폐쇄적, 이기적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반 계급의 정신문화와 행태가 국민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반들은 단순히 과거의 지배층이 아니라 한국인의 가치관, 사회적 태도 그리고 문화적 특성에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첫째, 오늘날의 높은 교육열과 학벌 중시 풍토를 형성시켰습니다. 양반에게 학문은 신분 유지와 입신양명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과거 제도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고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양반 가문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현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교육열로 이어졌고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처럼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열망이 강하며 명문대 진학이나 고학력 취득이 사회적 성공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학벌 중시 풍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체면을 중시하고 인맥을 지향하는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양반은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고 타인의 시선과 평판을 중요시하고 남의 동정을 받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풍조는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중국인과 일본인 역시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혈연과 지연, 학연 등 인맥을 통해서 우리라는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고 집단 내에서의 조화와 인정을 중요시하는 문화 역시 양반 사회의 족보와 가문 중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셋째, 현대 한국의 집단주의와 권위주의의 모태는 양반 사회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의 양반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가문이나 붕당 등 소속 집단의 이익과 명예를 우선시했으며 상하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이런 성향이 현대 한국 사회의 조직 문화, 즉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고 나이와 직위 등 서열을 중시하며 개인의 의견보다 공동체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태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섯째,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 성향을 심화시켰습니다. 양반 계급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며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경향은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보수성과 안정지향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 변화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배타적이고 차별을 선호하는 성향을 강화시켰습니다. 양반은 자신들을 일반 백성과 구별되는 특권 계층으로 인식하며 배타적인 의식을 가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신분 차별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학벌 차별, 지역 차별, 계층 간 위화감 등은 과거 양반 계급의 배타성과 차별 의식의 잔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반 계급의 행태와 정신은 현대 한국인에게 긍정적 국민성과 함께 부정적 국민성을 형성하는 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나아가 양반 계급의 정신문화는 현대 한국의 정치와 대외관계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권의 팽배한 엘리트 중심주의와 관료 문화는 양반 사회의 유산입니다. 양반은 조선시대의 과거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 한국의 엘리트 중심주의와 강한 관료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행정고시 또는 사법고시 등을 통해 관계에 진출한 엘리트 관료들이 행정부를 지배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정 명문대 출신들이 정계, 관계와 재계 요직을 독차지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는 유교적 학문 수양과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을 최고 가치로 여겼던 양반 사회의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수직적 조직 문화도 양반 사회의 유산입니다. 양반 사회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문화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리더십 스타일과 수직적 조직 문화는 현대 한국 정치에도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권위가 강하고 당내 파벌이나 계파 간의 수직적 관계가 중요시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위자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지방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며 구축했던 질서의식과도 연결됩니다. 셋째,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도 양반 사회의 유산입니다. 양반들은 특정 지역의 집성촌을 이루고 동성동본끼리 뭉쳐 혈연적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 출신 인물과의 연고를 바탕으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현상에서 그 잔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양반 사회의 정신문화가 현대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자주성과 국수주의적 성향을 초래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중화 문명에 대한 사대를 표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우리만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자주의식과 국수주의적 경향은 현대 한국의 대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경향이 그것입니다. 둘째, 민족주의와 과거사 문제를 심화시킨 요인입니다. 근대 이후 일본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조선 시대의 민족적 자긍심과 우리라는 의식은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과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역사 인식에 대해 더욱 민감해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자존심과 정의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셋째, 실리 외교와 경제 지향적 성향을 초래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붕당 정치 등 정치적 다툼 속에서도 국가의 안정과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은 현대 한국의 실리 외교와 경제 지향적 대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제적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넷째, 도덕적 우월 의식을 심화시켰습니다. 유교적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양반의 도덕적 우월 의식이 잔재로 남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에 서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이는 부정적 시각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과거사 문제나 인권 문제 등에서 다른 나라를 평가할 때 흔히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와 양반 계급은 한국 사회의 심층 구조와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 삶의 곳곳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